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입니다. 38주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많이 변한 것 같죠? 특례와 전매가 만났을 때 어느 정도 파급력을 나타냈는데요. 이제는 그것과 이별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부산의 주간 하락률은 지금 연속해서 계속 광역시 1위, 아마 6주 정도 1위를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늦게까지 상승했다 보니까 더 늦게까지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인천은 이제 다른 길을 가고 있죠.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음, 오늘 방송을 준비하다가 그 며칠 지난 뉴스죠. 며칠 지난 뉴스. 오늘 24일 날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22일자 뉴스가 갑자기 검색으로 이게 떴어요, 같이. 그래서 부동산 훈풍 부산에서도 신고가 속출하고 분양 열기 뜨거워. 분양 열기 뜨거워졌죠. 청약 경쟁률 막 10대 1 이상 나오죠. 그게 그냥 뜨거워졌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그전 방송들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신고가가 속출한다. 신고가가 왜 속출합니까? 신고가 비율 제가 주간 브리핑에서 매번 나타내 드리죠. 5% 정도 되는 신고가 비율이 나타나요. 전체 매매 거래 중에서. 그럼 어떤 것이 신고가냐? 20년, 21년, 22년 입주했는 아파트 혹은 23년 입주했는 아파트들 새로 신규 거래가 뜨면은 이게 신고가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뭐 아파트들 보면 이 타입이 겁나게 많아요. 뭐 A 타입, B 타입, C 타입, D 타입, E 타입. 이거 거래 한 건 되고 나면은 평수 넓은 것들 거래 한동안 없거든요. 한 몇 년씩, 1년씩, 2년씩 거래가 없어요. 그러면 얘들은 이미 A 타입은 신고가를 이미 찍어 놨어요. 근데 거래 없다가 여태 한 2020년도에 10억 했다가 아니다, 2018년도에 10억 했다가 23년도에 11억 하게 되면 이거 신고가 대단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언론이 하는 일이에요. 해운대, 남구, 인기 아파트 신고가 기록, 신고가 맞아요. 근데 그 타입의 거래가 한참 동안 없었어요. 서울에는 찐으로 신고가 좀 느낌이 있어요. 근데 부산은 그 정도 느낌까지 아니거든요. 뭐 대단한 것처럼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조선비즈 감사합니다. 부동산 플랫폼에 따르면은 222제곱미터가 12억은 뛰었다. 2020년 10월에 32억 거래되었다가 44억이 되었다. 이 거래 공백들, 우리 맨날 이야기하고 짚어보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짚어보지 않으면, 야,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요 소리가 절로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부산에는 특히 신고가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죠. 남구 용호동, 뭐, W 경우 신고가가 나왔다든지, 다시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아무튼, 언론은 대단합니다. 집값 회복세는 청약 시장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약 경쟁률, 요거 전매 제한 해제되었죠. 조정 대상 지역 뭐 이런 것들 다 해제되면서 지방광역시 전매 제한 해제되었다는 그런 것들이 청약 시장 열기를 조금 더 달아오르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허수가 굉장히 많다. 끝까지 달릴 수 있겠나? 감당할 수 있겠나? 하면은 아직도 계약금 가지고 달라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계약금도 굉장히 저렴해졌죠. 네. 야, 5%, 과거에 10% 하니까 안 되죠. 시장 분위기가 한창 좋을 때는 계약금 20%씩 받고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5%만 받아도 감지덕진 이런 시장 분위기. 시장 경쟁률 얼마나 대단하냐 보면요. 먼저 타입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타입이 굉장히 막 세분화돼서 많이 나타나게 되면은 신고가 구경하기 좋겠죠. 그런 것들이 특히 이런 곳들에 대형 평형 있는 뭐 해운대라든지 아니면 남구 용호동 이런 것들에 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 거의 20대 1에 육박하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20대 1도 보지만 여기 청약 접수한 사람 숫자도 봅니다. 야, 몇 명이나 접수했는지 보면은 5,000명?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이런 느낌일까요? 그럼 그게 뭐 대단하노? 싶어가지고 서울 언론에 나오잖아요. 서울 경쟁률은 막 100대 1이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청계 SK뷰 이런 곳은 100대 1도 넘어가고요. 요거는 레미안 라그란데 제가 캡처해 봤는데요. 청약 경쟁률이 한 90대 1 되나요? 한 90대 1? 부산에 20대 1 정도 되는 것이 대단하게 느껴지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20대 1 중에서도 허수가 많다라는 부분도 알아야 된다. 정말 마지막 눈속임이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비춰지도록 만들기 딱 좋은 온갖 것들을 다 해놨다.
땅이 났습니다. 요거 국가부도의 날 그 한 장면인데요. 유아인이 공인중개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블라블라 하다가 공인중개사가 이야기를 하죠. 석 달 전부터 이상하게 집을 내놓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우리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죠. 언제부터? 8월 중순부터 매물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 유아인이 여기 상담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집을 대량으로 매수하긴 했었죠. 위기는 반복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위기를 덮는 방식은 거의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 중국에서 흔히 말하는 거,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 삼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 뭐 가짜 뉴스가 어쩌고 저쩌고 뭐 위기로는 없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밑에 그 지하의 수면 아래에서 끊임없이 꿈틀대고 있더라. 덮어놓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더라.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가 많이 변한 것 같죠? 전혀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서 부동산 시장이 많이 변한 것 같죠? 그러면 그 답은 전혀요. 살짝 좋아져 보이는 그런 효과 정도로 보고 지나갑니다. 자, 매수 의지수 부산 오르락내리락 올라갈 기미가 전혀 없어요. 뭐가 문제인지 부산 정말 사람들도 많이 답답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인구 부산에 절반밖에 되지 않는 대전도 잘 나갈락하는 판국에 부산은 와이카노. 물론 대전은 먼저 하락을 시작했죠. 대구와 더불어서 먼저 하락을 시작했죠. 반등을 해나갈 때도 대구와 대전은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반등을 할 때 부산과 견줄 만한 인천은 또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자, 여기는 지방. 매수 의지수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다. 근데 부산은 대구에 비하면 요게 한참 그때 당시 제가 뭐 시차가 2개월이니 3개월이니 뭐 요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대구보다 한창 더 좋은 시절을 보냈더라. 네. 거의 이때 한 6개월, 6개월 그 이상도 다시 시차가 벌어질 정도로 부산은 21년 들어서 이상하다. 선물 가는데 니 혼자 와 좋아지는 척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때도 속임수였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잠깐 경기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정도인데 이때도 끝물인 줄 모르고 마구 사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했었어요. 같이 힘을 발하지는 못하더라. 다른 지역들은 오리락내리락 세종도 0.15에서 0.15 올라가는 이 와중에 보합까지 갔거든요. 부산은 아직 플러스를 구경조차 못 해봤어요. 전세 또한 마찬가지로 힘을 못 쓰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요. 신고가 비율 제가 요거 보여드리잖아요. 부산의 신고가 비율은 여기 6% 7% 요 정도예요. 신고가 대단해요라고 말할 만한 게 없어요. 조선 비즈에서 나와서 부산 신고가 대단해요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대단하지 않아요. 주간 거래량은 대단해요. 근래 많이 좋아졌습니다. 공급 대책을 앞두고 있고 대출을 줄인다고 하고 있죠. 이 두 가지 마지막 이 콜라보. 예. 보십시오. 부산의 거래량이 지금 거의 600건에 달할 정도로 많이 올라왔다. 근데 아파트 수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죠. 뭐 대구랑 거래량이 비슷한 날 혹은 대구보다 거래량이 더 적은 날도 이어지거든요. 화려했던 시절은 오지 않았다. 정부가 온갖 짓을 다 해줬다. 온갖 것들을 전매전 요 5만선 규제 해제했던 요 13 대책 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7개월, 8개월 동안 쉼 없이 7개월, 8개월 아닙니다. 규제를 풀기 시작했던 것은 조정 대상 지역 해제부터니까 거의 1년 가까이 부산 기준으로는 거의 1년이네요. 1년 동안 모든 것을 다 풀어주는 정책 위주로 일간에 나왔는데 이게 다다. 과거처럼 이런 영광은 오지 않더라. 그러면 한 가지 기댈 곳은 금리가 낮아지면 된다. 근데 요즘 뉴스가 점점 더 살벌하죠. 고금리 오래 지속될 거다. 고물가 오래 지속될 거다. 부산이 대구보다 투자에 대한 심리는 투심은 훨씬 더 강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2019년도에 조정 대상지역 해제되면서 한번 휩쓸고 지나갔어요. 와, 대단하다. 역시 제2의 도시 부산이다. 그러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장 문제는 제가 얼마 전에도 언급드렸던 이 자영업자 대출 관련 부분이 주담대로 흘러들어가 있고 온갖 것이 뒤죽박죽이에요. 자영업 경기 굉장히 안 좋은 거 느껴지실 거예요. 부산 해양 도시답게 좀 기마이도 있고 좀 호기로운 그런 모습들 좀 많이 위축돼 보여요. 많이 위축돼 보입니다. 아무튼 9월달까지 거래량은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려요. 신고 기준으로는 10월 중순까지도 괜찮은 거래량을 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마치 재건축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기를 띠면서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처럼 했지만 이때는 3개월 차나. 이때 립 서비스 하는 걸로는 3개월밖에 못 가더라. 작년의 모습이었고요. 올해는 돈을 뿌리는 효과. 이것은 거의 한 9개월은 가네요. 돈 뿌리면 9개월. 립 서비스 하면 3개월. 뭐 요런 것들 대충 생각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다시 주기가 순환되어서 또다시 상승장을 만나고 뭘 하고 했을 때 또다시 하락장을 만났을 때 요 효과는 한 3개월 정도 하고 끝나겠거나 그냥 요 정도로 약간 좀 시니컬하게 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지 그 금방 큰일이 날 것처럼 마음이 조급하게 그렇게 반응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인구 1000만으로 매매 거래량 월간 기준으로 2000건 거래량이 넘어서서 부산이 양호한 것처럼 비춰질지도 모르지만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거래가 없어요. 꼴찌예요. 인구 대비로 봤을 때 부산 거래가 제일 안 됩니다. 제일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부산 실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신고가 대단해요. 청약 경쟁률 대단해요. 대단하다고 말할 것 같으면 네가 사라. 전세 거래량 살펴보시면은 인천에 조금 밀리죠. 이제 파워 차이가 이미 벌써부터 나기 시작했고요. 잘 나가는 대전, 지금 제일 양호해 보이는 대전에 밀려서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 전세 거래량도 거기에 밀려있는 수준. 많이 매매나 전세나 다 활발하지는 않아요. 전부 다 침체되어 있어요. 투심이 너무 폭발해가지고 생활형 뭔가요 그거? 생활주택, 도시명 생활주택, 숙박형. 이거 갑자기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아무튼 부산은 그런 문제들도 많잖아요. 오피스텔 문제뿐만 아니고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 네. 대구는 일단 생숙의 문제는 없어요. 부산은 이렇게 건축 현황이나 이런 것들 조사하다 보면 이거 많아요. 이거 많거든요. 자, 매물 갑자기 폭증하는 현상이 요때 나타났다. 국가부도의 날 한 장면에서 공인중개사가 3개월 전부터 갑자기 매물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던데요. 아무튼 매물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장에 있어서 안 좋은 시그널임에 분명하다. 근데 요 며칠 다시 좀 주춤하는 현상을 보이긴 했어요. 또 추석 이후로 매물이 확 꺾일 것이고 또 그 이후로 이렇게 보시면은 추석 때 확 꺾입니다. 매물이. 근데 상승 추세에 있었을 때는 그 추세를 그대로 같이 가지고 가더라. 그러면 지난 설날 이후에 분위기 확 달라졌어요. 갑자기 확 달라졌어요. 매물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이번 추석 이후에는 아마 또 늘어난다면 한 2년 전에 공포는 공포도 아니겠다. 1년 전에 공포는 공포도 아니겠다 싶을 정도로 매물 개수는 절대 수치가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시점이 찾아올지도 모르겠네요. 전세 매물 많다. 대구, 부산 엎치락 뒤치락 한다. 네, 이 정도. 네, 시청 감사합니다. 네, 힘찬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